(2025년 11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국힘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죠. 국회는 11월 27일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내란몰이 극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 파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내란몰이를 할까? 왜 이렇게 검사 파면 이런 제도를 만들까? 이거는 겁쟁이들의 울부짖음입니다. 무섭게 짖는 개가 있고 겁먹고 짖는 개가 있어요. 짖어도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겁먹은 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짜 겁먹은 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과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휘어잡으려고 그랬었죠. 그 과거사위원회가 얼마나 독재를 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제가 국개발이라고 약칭을 만들었는데 그 국개발이 국가정보원 서버까지 뒤지고 온통 지랄을 했었죠. 그리고 뭐 군에도 과거사위원회, 어디도 과거사위원회 해가지고 그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그걸 본따서 이재명 정권은 내란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권력을 쥐어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 번은 안 통합니다. 도가 넘치고 있습니다. 자, 12.3 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그 총대를 맨 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죠. 지금 이재명 정권 다시 내란몰이를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 대장동 사건 미양소 게이트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내란몰이를 심하게 하고 있고 검사를 파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김용현 씨는 제가 군에서 쭉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렇게 평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성호 씨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총대를 맬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과연 정상호 씨가 계속 총대를 맬 수 있을까요? 김영현 꼴이 나고 싶을까요? 겁먹은 게 울부짖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경호 의원 문제부터 보겠는데 12.3 계엄을 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 그 당시에는 한동훈 씨가 원내이긴 하지만 대표였죠. 그가 이제 의원들을 국회로 나오게 해서 계엄령 선포를 못하게 해제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을 바로 본회의장에 가지 않고 따로 한 군데 모아놨었죠. 그거는 다 그 당시 보도가 돼서 아실 겁니다. 그걸 하기 전에 추경호 씨는 대통령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정무수석이 걸어온 거죠. 근데 정무수석은 비서실장, 수석들이 다 계엄에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강행했다라고 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하면서 계엄이 됐으니까 협조해달라 그런 투로 전화를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하고 한덕수가 전화를 걸어왔겠지.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라는 거를 한 총리 통해서 들었고 그런데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2분 5초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비상계엄은 보안을 요하는 것이라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해달라. 네. 이렇게 세 통화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가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데 참여하라고 하니까 한 100여 명 국회의원들을 다른 곳에 모아놓고 못 가게 했다. 즉 계엄이 아니지 민주당과 내란 특검은 이걸 내란에 적극 참여한 걸로 보고
추경호 씨를 체포해야 되겠다. 내란 특검은 그렇게 판단했고 그것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도하 언론에 다 보도됐어요. 지금 국회로 보낸 체포동의안이 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게 연합뉴스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12월 30일 밤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화가 앞서 정무수석이 하고 국무총리가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그때서야 계엄을 한 건데 이게 내란에 참여한 건가요? 모의한 건가요? 모의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탁이 와서 원내대표로서 그 당시에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한 계엄이라고 그랬어요. 원론에는 찬성할 수 있죠. 근데 그 방법이 계엄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체포를 하겠답니다. 지금 민주당 쪽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체포동의안 통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경호 의원을 체포하게 되면 국힘당을 이제 내란 협조당으로 해서 이제 아주 격렬한 내란몰이로 몰러 가겠지.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지금 정부 부처에 이 내란 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공무원 사기라는 것도 인간 사기랑 비슷해서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난 12.3 계엄에 협조했다 이런 거 투서 던지고 날아가면 좋잖아요. 투서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내란에 협조한 사람들 잡아내겠다고 내란 청산위원회 만들겠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사위원회 만들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했다가 헛짓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 김석기 사건 다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내란 청산위원회 만들어서 공무원들 휘어잡겠다는 거죠. 야당은 추경호 체포안으로. 그리고 지금 군대는 지금 대장 전원 교체, 중장은 3분의 2를 이번에 교체했죠. 20명을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싹 물갈이를 하면서 휘어잡겠다는 거죠. 경찰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불안해서 이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빛의 혁명이라 했는데 혁명을 한 게 아닙니다. 이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겁이 나서 하니까 진짜 겁먹은 게가 누굽니까? 이게 내란이라고 누구도 판단한 적이 없어요. 내란도 아니고. 윤석열을 탄핵할 때는 내란으로 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과거사위원회 만들었듯이 내란청산위원회를 지금 각 부처에 만들어서 어떤 시름 간에 여기 협조했다는 발언만 나는 그래도 빨갱이 잡는 건 맞는 것 같아 라고 한 말이 있다라고 한마디 누가 투서를 던지면 그 공무원 모가지 날아가는 쪽으로 지금 바람 잡는 거죠. 이렇게 하겠답니다. 자, 근데 이제 우선 당장의 싸움은 대장동 미양소 사건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정성호 씨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판단 틀릴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지금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지금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쉽게 징계하지 못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기 전에 수원지검에 있는 검사 몇 사람을 민주당 정권이 탄핵을 걸었다가 탄핵이 다 실패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검사를 파면하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야만 파면합니다. 검찰청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검사가 신분을 보장해줘서 정치 중립을 해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검사를 독립성을 보장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재판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검사들을 탄핵 걸었다가 실패한 게 이재명 세력이죠.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사도 바로 파면할 수 있다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검찰이 정치 중립인데 그래도 행정부가 있어야 되니까 군인들 정치 중립인데 국방부가 있듯이 정치 중립인 검찰 위에 법무부가 있습니다. 정성호 씨는 검사를 지켜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검사 징계법, 검사 파면하는 거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양반이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이거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신중히 하라.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국회에 가 있는데 검사들은 항소하기 위해서 법원 쫓아가 있고, 근데 마지막에 신중히 하라는 거를 법무부 차관 통해서 전달해 주게 했잖아요. 이게 진짜 압력 아니냐.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마지막에 신중히 판단하고 얘기하면 항소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받아들인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자기도 인정합니다. 그래 놓고 검찰은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권한과 책임하에 판단하기를 바랐다 그랬습니다. 신중히 하라. 그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을 하는 노만석 씨한테까지 전화를 걸어서 해놓고 나서는 각자가 신중히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랐다. 이거는 참 치사한 거죠. 정성호 씨가 이렇게 하는 건 자기들 코너에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 파면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쪽에 나섰는데, 이건 정성호 씨가 자기들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계엄령에 앞장섰던, 총대를 맸던 김용현. 아니, 김용현 씨보다 육사 선배가 신원식 씨죠. 신원식 씨는 이 계엄령을 할 때 안보실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원식 씨는 이 내란 사건 수사에 거의 이름이 안 나와요. 물론 신원식 씨가 김용현 씨가 이거 하자 그럴 때 강하게 반대하고 다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그때 계엄 자체 하는 게 무리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김용현은 총대를 맺고 신원식은 육사 선배고 안보실장, 전임 김용현보다 먼저 국방장관 했어도 반대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영악한 판단일 수도 있고. 근데 정성호 씨는 신원식 장관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오지? 궁금합니다. 정말 김용현이 되고 싶은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정청래가 또 나섭니다.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항소 자제래.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항명이다? 항명이다? 그런데 이 정성호 법무장관은 나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성호 씨는 명령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의견을 전달했다 그랬어요. 근데 정청래는 이게 명령이니까 항명이라 그랬겠지. 논리 무슨 권리죠? 그러니까 누가 겁먹은 겁니까? 이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게 정권의 나팔수인데 집단 반발하는 것은 안 된다. 항명이다 그랬는데 집단 반발하는 게 나쁜 것이냐? 자, 이게 검찰청법입니다. 검찰청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는데 제7조가 2009년 11월 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2009년이 언제 때입니까? 노무현 정권 때죠. 노무현 정권 때 검찰청법 제7조를 개정을 하는데 7조는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자, 이것만 있었으면은 상급자가 지휘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2항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개정을 한 게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시한 게 신중히 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한 게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노무현 정권이 해놨어요. 근데 왜 정청래는 이걸 항명이라고 지가 함부로 규정해? 정성호는 나는 명령한 적 없다 그러고. 그리고 민주당의 전신인 먼저 있었던 노무현 정권은 검사들이 지휘감독,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의 제기하는 걸 항명이라 그래? 엉터리죠. 그리고요,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이가 배를 가리려고 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지난 12월 3일 날 계엄을 하고 나서 정권 붕괴가 예상되니까 그때 대장동 일당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살려고. 근데 그때 나온 말만 가지고 지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민주당 세력은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지금 대장동 사건 5명에 대해 전원 유죄가 선고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연루된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1심 법원은 했습니다. 5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건 몰랐다. 그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해 줬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을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5명이.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세력과 이재명을 떠받드는 민주당 세력은 이 이재명을 속여먹은 5명한테 치를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명이 더 많은 벌을 받도록 검찰에 항소하도록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속여먹은 놈들이니까. 근데 항소 못하게 했어. 지들 논리상의 모순이 있어. 그리고 이번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하라고 한 사람은 검사장 25명 중에 16명이 이번에 반대했잖아요. 노만석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해명하라 그랬잖아요. 이 16명은 다 이재명 정권이 승진시킨 사람들입니다. 응? 그들이 보기에도 이건 이상한 사건이야. 그리고 검찰청법 제7조 2항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뭘 떠들어. 그래서 항소를 포기한 게 뭐냐. 자, 1심 판결 속에서 이들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형량이 제법 되죠. 검찰 구형하보다 적지만 또 늘어난 사람도 있으니까 이들이 더 펄펄 뛸 수 있으니까 달래야죠. 그래서 아예 야 니들 그 형은 살더라도 그 나오고 나면 돈 몇천억은 가져가잖니. 그래서 1심이 돈 조금 추징하게 됐으니 달래. 이런 식으로 간 걸로 보이는 거죠. 이러한 걸 깔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똑똑한 사람이 총 때려냅니까? 되게 웃겨요. 내란몰이 하다가 이제 검사 파면까지 달려갑니다. 겁먹은 게 누굴까요? 울부짖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과거사위원회로 어렵게 적폐 청산하면서 권력 쥐었는데 이재명은 각 부처에 내란 청산위원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지금 무리하는 걸 하니까 입 딱 쳐라 하는 거지. 이제 입 못 닦게 하는 게 언론일 겁니다. 언론이 지금 참 힘들 거예요. 이제 뭐 세무조사 들어오고 뭐 이렇게 덮치겠지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지저분한 짓을 하는 건데 여기에 왜 윤석열 정권의 김영현 같은 역할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할까? 그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김영현 씨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쭉 지켜보면서 정성호 씨는 두렵지도 않을까요? 정말 논리모순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제명이 아니라 재앙이다 라고 국힘당 대표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를 탄핵해야 된다. 이재명을 제명해라. 제명은 재앙이고 제명을 제명하라. 앞으로 이런 구호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